이 시대의 문화 트렌드를 분석하고 엔터테인먼트 시장 변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콘텐츠 썰푸른 미팅. 안녕하세요. 컨설팅의 김태훈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요, 콘텐츠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콘텐츠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 바로 서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 탄탄한 서사를 갖고 있는 콘텐츠가 미디어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분, 한 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민 창작자 발굴 육성 프로젝트인 오펜입니다. 실제로 영상화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트렌드라고 하는 작품들을 오펜 출신들이 좀 만들고 있고 엄청나더군요. 네. 자, 최근에 이 미디어 플랫폼에서 히트한 콘텐츠를 이야기한다라면 뭐 TVN의 갯마을 차차차, 25, 21, 또 칸시즈 페스티벌에 초청된 TVN의 술꾼도시 여자들, 이 K 콘텐츠가 글로벌에서 굉장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문체부에서 연구를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OTT 플랫폼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라는 이제 질문에 킬러 콘텐츠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킬러 콘텐츠를 확보하면 이제 가입자가 막 들썩거리고 가입자의 변화량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플랫폼이 이제 가지고 와서 공급하는 콘텐츠만 이제 시청자가 소비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그런 시절이 됐다. 그래서 콘텐츠의 힘이 이제 플랫폼을 압도하고 미디어 산업을 이끌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미디어 플랫폼이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네, TV에 몇 개 이제 채널에 한정돼 있다가 이제 케이블 TV의 시대가 열리고 이제 OTT 시대로까지 이제 확장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미디어 플랫폼 환경은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공될 수 있는 콘텐츠의 그 양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디어 플랫폼 어느 정도까지 지금 경쟁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이제 우리 1세대, 방송 1세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은 컨텐츠를 이제 한 번 소비하고 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뭐 2차로 그 활용이 된다고 해도 재방송 정도의 어떤 맞습니다. 활용이 있었을 뿐이죠. 요즘에는 이제 컨텐츠를 세계관으로 확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이제 영화도 이제 하나의 세계관에 뭉쳐서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만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스피노프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커머스하고도 결합을 하더라고요. 주인공들이 입었던 어떤 의상을 판매로 직접 연결된다거나 캐릭터 상품이 만들어진다거나, 그 컨텐츠와 이제 미디어의 결합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옛날에는 뭐 하나 상품을 만들면 굉장히 광고비를 많이 쓰고 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그 제품의 세계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작비, 홍보비가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예.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도 그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쇼핑이 또 발전이 되려면 또 상품을 제작하는 제조업도 발전이 되고 유통물류도 발전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잘 만들어 온 콘텐츠의 그 파급을 저희가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익숙한 콘텐츠에 익숙한 세계관에 익숙한 상품들을 이제 유통하거나 만들거나 이제 제작을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그것에 대한 로열티가 생길 것이고, 소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환경들이 잘 구축이 되니까 당연히 적은 투자로 고효율의 효과를 낼 수 있고요. 파라소셜이라 그래서 익숙한 것에 대한 어떤 선택이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선택보다는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CJ 같은 경우에는 연관되어 있는 상품들에 대한 어떤 기업의 포트폴리오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목적도 좀 달성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콘텐츠의 양에서 참 많은 차이가 납니다만,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스타워즈라는 그 히트 상품 하나를 가지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친근한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장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군요. 하나의 세계관을 창조해서 이것이 이제 소비자들이나 시청자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연관 상품들이 전부 다 이렇게 메가 히트가 되는 것들을 본다면, 결국에는 세계관을 만들 수 있는 IP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럼 그 IP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가들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선행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가 시작이고 거기가 끝인데 미키마우스 하나의 그 캐릭터가 벌어들이는 금액이 맞습니다. 전체 캐릭터의 뭐 절반 이상이 된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 만든 컨텐츠 하나가 얼마나 많은 효용성과 가치를 갖게 되는지 네,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 IP가 중요시되는 시대에 미디어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네, 이제 영화 기생충이라든지 드라마 이제 사랑의 불시착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또 갯마을 차차차 뭐 그런 종류의 네, 아, 좋았습니다. 네. 두 분이서 결혼한 건 예, 예, 그래서 네네. 아주 원망 많이 했습니다만, 예, 하여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같은 거를 보면 K 컨텐츠의 힘이 굉장히 증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OTT들이 한국 컨텐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회가 창출이 되면은 결국에는 많은 이제 IP를 생산할 수 있는 작가분들, 크리에이터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고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사에 이제 연연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구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확장된 사례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았던 높았죠, 예. 어떤 레가시 미디어 상황 속에서의 컨텐츠 제작자들, 그냥 소위 이제 작가라고 네.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하는 음. 그건 이제 신조어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계관을 만들고 거기에 파생되는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거대 자본에 연계가 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자본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 다양한 규모의 산업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 쪽에서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정해져 있는 시간에다 맞추는 어떤 대본의 양,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OTT 환경으로 가면서 뭐 1부가 53분이면 2부는 한 62분, 뭐 3부는 뭐 48분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던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 이 OTT 환경 속에서 약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군요. 네, 차관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 크리에이티브 영역이 진짜 뭐 그냥 상상력이나 어떤 재능의 영역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데이터의 영역에도 같이 합쳐져서 보다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 제작이 돼 있을 텐데 애플 TV 빠친코는 왜 매주 하나씩? 제가 알기로는 이제 4부부터는 감독님이 바뀌시는데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뉴 미디어 쪽에서 컨텐츠의 싸움이라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제 네.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CJ ENM의 의미 있는 활동이 최근에 눈에 띄고 있어요. 바로 신인 창작자 발굴 육성 프로젝트인 오펜입니다. 단막, 영화 부문으로 시작해서 2020년에 이제 쇼폰 부분을 신설을 해서 그 굉장히 이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펜 출신 작품들 실제로 영상화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작가들의 등용문이 사실은 어떤 관에서 나오는 예산으로서 진행이 네. 된다든지 또는 그 기업의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입상작들을 뽑아놓고 나서도 그 영상 미디어로 만들어지질 않아서 명목상의 어떤 신인 창작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오펜은 실제로 그 수상작들을 그 영화화, 영상화하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들을 만나면 이 오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가들을 이렇게 육성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공모전하고 달리 이제 창작자와 응모작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 공모전회 같은 경우에는 처우를 잘 해주지를 않습니다. 일단 상금 주면서 네. 저작권을 가져가죠. 아니면 이제 그 입상하는 작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종속하는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오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영상화 됐을 때는 네. 거기에 대한 저작권은 이제 온전히 작가에게 귀속이 되는 귀속이 거죠. 돼. 네.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부끄럽긴 한데 작가님들 사이에서는 가장 오고 싶은, 당선되고 싶은 공모전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균 100대 1 정도. 일단 기업에서 이런 작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으면서 이제 그런 작품 생산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을 것도 같고요. 네. 오펜은 실력 있는 신인 스토리텔러들,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작가들을 선발을 해서 약 1년 동안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제작사나 방송국, 업계에 이제 소개시켜주고 데뷔를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가장 상업적인 방송사라고 할 수 있는 CJ ENM, TVN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좀 느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죠? 예전에는 말씀하셨듯이 KBS가 이런 작가의 등용문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TV 문학관 같은 작품도 있었고 MBC에서는 베스트셀러 극장 같은 그런 작품도 왜냐하면 있었고. KBS는 당연히 그런 역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이제 공사로서 이제 국민의 세금과 비용들을 받는 기관이었다고 하면은 CJ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이제 IP를 만들기 위해서 또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작가들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좋은 작품이 나와서 성공을 했을 때에는 그것도 굉장히 효용이 좋은 이제 투자의 전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작가들에 대한 그 미래를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자원과 또 인력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주시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미디어 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원들을 공급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해서 미디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측면을 보면 오펜이라는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약간 색안경을 끼고 쳐다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능성 있는 작가들을 선점하고 또 그들의 작품들을 이제 선계약 혹은 이제 저작권을 가짐으로써 시장에서의 어떤 장악력을 높이려는 그런 시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 뚜껑을 열고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작가를 양성하고 발굴하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영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어레인지를 해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작권에 대한 소유라든지 강제성을 띠지 않는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건 사실 이제 CJ ENM이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일종의 자신감이 아닐까. 앞으로 이제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영향을 갖게 될까요? 이제 여러 OTT들이 과감한 이제 컨텐츠 확보 경쟁 때문에 작가들의 몸값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더군요. 네, 그래서 IP를 창조하는 작가들은 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 명의 작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이 친구들이 1년 교육을 하고 이제 작품을 만들 때까지는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네.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대비를 성사시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요점인 것 같고요. 게다가 글로벌 OTT들이 국내 제작사들과 또 국내 제작 요소들에 대한 또 선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생산 요소들을 잘 투자하고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질의 그런 생산 요소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갯말 차차차 블랙도 또 조안 올리는 같이 방송사와 관계없이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작품들은 오펜 출신들이 좀 만들고 있고 시스템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를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고 있다는 걸 좀 본다면 국제 경쟁력을 포함하는 경쟁력 있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면은 오펜의 역할이 좀 많이 주요했다. 그렇군요. 말하자면 이제 미디어 사업에서 이제 한바탕 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제 실탄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이 전투에서 살아남는 최고의 이제 방법이 될 텐데 바로 그 실탄을 장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활동 중 하나로서 이제 오펜이 시작이 되고 있다. 거의 뭐 사관학교 훈련소처럼 되고 있지 않은가. 근데 물론 이것도 다양한 뭐 논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투자를 시작하고 지속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는가. 이제 민간 중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긍정적인 평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세계를 호령하는 헐리우드 영상들의 어떤 역사들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배우들을 양성했던 액터스 스튜디오나 또는 소위 이제 상업 영어의 사관학교라고 했던 로조코만 사단 같은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현장에다가 양질의 어떤 인력들을 투입해 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헐리우드의 어떤 문화가 전 세계를 이제 장악하는데 어떤 그 중요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게 됐던 것들인데 한국형 헐리우드 시스템, 소위 이제 우수 인력들을 만들기 위한 활동 중 하나로서 이제 오펜이 시작되고 있다. 네, 이제 맞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는 좀 결론의 의미로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시장. 올해 한 해 어떤 하반기를 예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 미디어 산업은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렇게 네 분야로 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이제 앞단에 이제 IP 기획 이 있고요. 뒷단은 이제 IP 활용이라는 것들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좀 정립이 된
때가 이제 올 상반기인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미디어 산업에서의 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투자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컨텐츠 쪽을 좀 살펴보면 방송은 하반기에도 아주 작지만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처참하게 감소했었습니다. 지난 투자들이. 2년 동안 네. 뭐 네. 올해 말 정도에는 전성기 때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가 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근데 OTT를 포함한 플랫폼들은 경쟁이 심각합니다.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컨텐츠에 대한 그 시선이 굉장히 엄격해질 것이다. 그래서 제작이다, 뭐 이건 몇천억 투자했어요,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청자들이나 이용자들에게 잘 맞는 컨텐츠들을 공급하였는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될 것이고 이제 그러한 판단 기준들은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엄격한 이제 잣대로서 작용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컨텐츠 투자에 대해서 입도선매식으로 막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된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작사들과의 거래를 할 것이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고 작품성이 있는 것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작가들 또는 스태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CJ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업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투자가 바로 미래를 보장할 뿐이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컨텐츠는 이제 우리 삶의 한가운데 커다란 영역에 걸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컨텐츠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그 하루를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역량 있는 신인 작가들과 CJ ENM의 노하우가 만나서요. 세계의 비움들 K 컨텐츠, BTS가 그 마무리가 아니라 바로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작점에 바로 오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오펜이 배출하게 될 그 수많은 작가들과 그들이 만들 영상에 다시 한번 앞선 응원을 보내봅니다. 새로운 컨텐츠를 만나게 되길 응원하면서 컨설팅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